안녕하세요. 미아용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사람의 마지막 순간과 고양이의 마지막 순간 되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자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저체온증, 어떨 때 과체온,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과 정말 비슷한 부분인데요. 고양이에서 조금 더 특징적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쭉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 집 고양이가 치료 중이거나 또는 정말 아픈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고양이를 어떻게 잘 케어해야 되는지까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맛있는 사료 또는 맛있는 간식을 주더라도 먹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따뜻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고양이 앞에 이렇게 손에 떠서 주더라도 이 냄새를 맡던 고양이가 바로 구역질을 하는 이 정도의 모습까지도 보여요. 걱정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뭐 하나라도 먹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위에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평소 아무리 좋아하던 음식이라도 냄새를 맡으면 바로, 하지만 먹은 게 없기 때문에 거품이 조금 나온다거나 위액이 나오는 정도지 특별히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구역질을 보이는 상태, 컨디션은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랫동안 먹지 않아서 2차적으로 지방간증이 와 있는 상태에도 먹을 것을 주려고 하면 고양이가 이런 구역질을 보일 수도 있어요. 식도 튜브를 장착하거나 콧줄을 장착을 해서 서서히 먹이면서 아이 컨디션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 고양이를 포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정말 의외로 갑자기 식욕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당뇨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라고 하면 세포 단계에서 인슐린이 없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정말 배고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소변으로 당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진짜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 당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극도의 배고픔을 느껴서 고양이들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케톤 산증이 온다거나 당뇨합병증 상태로 빠져들면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정말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그루밍을 하지 못해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상태가 좋아졌는지를 날마다 혈액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경험 있는 수의사들은 이걸로 판단을 합니다. 이 친구가 오늘 처음으로 발바닥 그루밍을 시작을 했네? 컨디션이 좋아지려나 보다. 반대로 우리 집 고양이 컨디션이 계속 나빠지는 경우라고 하면 자기 몸을 단장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고양이들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기 몸에 묻어있는 자기 대소변 냄새, 그리고 자기가 먹었던 음식의 냄새,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그루밍을 위해서 할애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그 컨디션이 계속해서 떨어져 가게 되면 그루밍 자체를 할 기운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평소에 항상 뽀송뽀송하던 우리 고양이들의 털이 기름지게 되고 세균이 증식하게 되면서 뭉치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셔야 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치면 어린 아기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보호자와의 관계성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과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다니는 친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칭얼거리고 계속 안아달라 그러고 안아주고 먹을 거 줘도 먹는 거에 반응이 없고, 다시 내려주면 다시 또 칭얼거리고 울면서 막 보호자 근처에 막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말 그대로 몸 상태가 평소랑 다르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기댈 수 있는 엄마와 같은 보호자한테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추가적으로 보호자랑 사이가 되게 좋고 무릎냥이었다가 컨디션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숨는 공간만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과 달리 보호자의 관계성에 이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고양이의 기본 컨디션 자체가 평소와 매우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집 고양이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영화 영가시에 감염된 사람들이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거의 턱을 쳐박고 있어요. 음수량의 변화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면서 물 먹는 양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안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별개로 우리 집 고양이가 만성신부전 또는 급성신부전과 같이 신장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면 이때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가 요독증 상태에서 너무 목이 타고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집에 물이 있는 곳만 있다라고 하면 거의 턱을 쳐박고 있어요. 말 그대로 다시 회생하기 힘든 상태까지 진행됐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물을 먹고 싶어 하고 마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먹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말리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점점 더 화장실 가는 걸 꺼려요. 화장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움직일 기운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보지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자기 누워있는 자리에서 그냥 대소변을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 단계에서 또 보이는 모습은 화장실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아니요, 누워 있어요. 모래에다가 볼일을 보고 이 모래를 덮는 거는 자기 생존과 너무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면 자기 볼일을 화장실 안에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쉬는 공간까지 갔다가 화장실을 다시 돌아오고 이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그냥 자리 잡고 누워 있고 대소변이 마려우면 그 자리에서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양이들 엉덩이 주변에 모래가 다 이렇게 엉겨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대소변이 절여 있는 모습 까지도 관찰이 돼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상황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세숫대 같은 데 받아서 이 친구의 엉덩이 같은 부분을 가볍게 물로 헹궈주고 잘 말려주고 이 정도의 케어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숨을 쉴 때 어떻게 쉬나요? 호흡을 한다는 걸 인지하고 호흡을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고양이의 호흡 상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애기 씨도 지금 그냥 누워 있지만 숨을 쉽니다. 쉬어지는 거죠. 하지만 고양이들이 정말 상태가 나쁘고 컨디션이 떨어지면 노력성 호흡을 하게 됩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코로만 숨을 쉬는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구호흡,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모습까지도 관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구호흡 할 때는 이 숨 쉬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고 정말 갈비뼈가 쥐어짜는 듯한 그런 모습. 다만 평소에 심장에 어떤 비대성 심근병증과 같은 그런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심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2차적으로 폐에 물이 차는 상황에서도 이런 호흡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고 또 잘 케어한다라고 하면 수명을 훨씬 더 연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보호자분이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고양이들이 골골송 그르릉거리는 소리, 퍼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엄마 옆에서 내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지만 어미 고양이가 출산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내는 소리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고양이가 통증 상태가 너무 심해지면 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쓰다듬어 주거나 고양이가 꾹꾹이를 하면서 내는 퍼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기운 없는 골골송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해서 이 고양이가 느낄 수 있는 통증을 최대한 줄여주려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컨디션이 나빠졌을 때 퍼링은 우리 집 고양이가 기분이 좋아서 내는 퍼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통증을 어떻게 잘 케어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보호자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하겠죠. 수의학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고양이 진료를 보면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휴머님의 첫 번째 고양이였던 꽃냥이도
이제 만성신부전 상태가 점점 악화됐을 때 휴모님 꿈속에서 꼬녀형이랑 너무 즐겁게 놀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서 중증인 고양이들을 케어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았거든요. 보호자분한테 전화가 와요. 방금 꿈에서 저희 집 누구누구가 나왔는데 혹시 상태가 괜찮나요? 공교롭게도 고양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거나 마지막 상황에서 어떤 필요한 약물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비슷한 시점에 보호자분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꿈속에서 내 고양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종종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우연히 반복되다 보니 고양이들이 정말 상태가 안 좋고 마지막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보호자의 꿈속에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양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과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 고양이가 지병이 있고 개선되지 않는 어떤 불치병에 점점 컨디션이 나빠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라고 하면 우리 집 고양이가 춥거나 너무 덥지 않도록 체온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깔끔했던 우리 고양이가 자기 몸을 단장하지 못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빗질이나 오염된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걸 사람이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양이가 자기 스스로 먹는 힘이 있다라고 하면 최종 그 순간까지 고양이가 충분히 배고프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만 고양이가 죽기 전에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 어느 날 갑자기 관찰된다거나 지병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런 채널에 문의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동물병원에 가셔서 기저질환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게 치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필요한 검사들을 꼭 전체적으로 진행하시고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친 이후에 집에서 호스피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서 적극적인 처치와 치료를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꼭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대 알고 있는 지식 선에서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포기하겠다 이런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너기 직전에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보여주는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곁을 떠나가는 상황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랜선 집사고 고양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가장 힘든 순간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시고요. 이미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신 상태라고 하면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조금은 도움이 돼서 고양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을 가장 뜻깊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애기씨 몇 살까지 살 거예요? 25살까지 살려고. 아빠가 20년 더 살릴 거야. 너는 마음대로 무지개 다리 못 건너.